여러분, 블루오션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경쟁이 아주 치열한 시장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라는 아주 유명한 경영 전략이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이 블루오션 전략이 어떻게 데이터랑 만나서 그냥 감에 의존하는 예술이 아니라 진짜 체계적인 과학이 될 수 있었는지 아주 흥미로운 논문 하나를 가지고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이 질문이요. 이게 무슨 퀴즈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흥미롭게 풀어낸 현실 비즈니스 문제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왜 다들 레드오션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전략이라는 게 과연 예술인지, 과학인지, 그리고 데이터를 나침반 삼아서 항공, 기차, 버스가 싸우는 실제 시장을 분석하고 거기서 고객의 진짜 욕구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 전체를 한번 쫙 훑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레드오션 탈출하기. 도대체 왜 기업들은 그렇게 경쟁 없는 시장, 그 파란 바다를 찾아 헤매는 걸까요?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왼쪽 레드오션은 피 터지게 싸우는 기존 시장이에요. 남을 이겨야 내가 사는 곳이죠. 반면에 오른쪽 블루오션은 아예 새로운 판을 짜는 겁니다. 경쟁자를 이기는 게 아니라 경쟁 자체가 필요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비유하자면 사람 바글바글한 수영장에서 옆 사람이랑 부딪혀가며 힘겹게 수영하는 게 레드오션이라면 나 혼자 쓸 수 있는 텅 빈 레인을 새로 만드는 게 블루오션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나만의 텅 빈 레인, 그 블루오션을 대체 어떻게 찾냐는 거죠. 사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의 블루오션 전략이 예술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의 위안 부담이 있었거든요. 이 논문의 연구진들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기존 방식은 주로 소수의 기획자들이나 경영진이 인터뷰하고 관찰하고 이런 걸로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관찰하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갈 위험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맞나 싶은 의구심이 들어도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요. 결국 이건 거대한 도박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죠. 그래서 이 연구진들이 이제 추측은 그만하자 하면서 새로운 나침반을 제시하는 겁니다. 바로 데이터 기반의 방법론이죠. 예전엔 그냥 이쯤에 물고기가 많을 것 같아 하고 감으로 그물을 던졌다면 이제는 최첨단 어군 탐지기로 물고기 떼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보고 그물을 던지자는 거예요. 감이 아니라 고객에게서 직접 얻은 확실한 데이터로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4단계 프로세스입니다. 아주 체계적이죠. 첫 번째, 우리가 싸우는 시장이 대체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정의하고요. 두 번째, 그 시장 안에 있는 진짜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아주 꼼꼼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렇게 모은 데이터를 강력한 분석 툴로 분석해서 숨은 의미를 찾아내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가치, 우리만의 블루오션을 설계하는 거죠. 자, 이론은 이쯤 하고 이제 진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이 방법론을 실제 시장에 한번 적용해보는 거죠. 그 무대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구간 중 하나인 서울, 부산 노선입니다. 비행기, KTX, 버스가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곳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첫 번째 단추가 뭐였냐면요. 바로 생각의 틀을 깨는 거였어요. 우리는 항공사니까 다른 항공사랑만 경쟁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모든 사람들을 고객으로 보고 그럼 우리 경쟁자는 누구지? KTX도 있고 고속버스도 있네? 이렇게 항공산업이 아니라 여객 운송산업 전체로 판을 넓혀서 본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문제 자체가 완전히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시장을 다시 정의하고 나서 뭘 했냐? 직접 현장으로 나간 겁니다. 공항, 서울역,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실제로 서울, 부산을 오가는 여행객 292명을 붙잡고 물어본 거죠. 보시는 것처럼 정시 도착이나 좌석 편안함은 물론이고 예약이 편한지, 승무원은 친절한지, 심지어 소음이나 진동은 어떤지 이런 16가지 세세한 항목들을 보여주고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가요? 하고 직접 물은 겁니다. 이제 데이터는 모았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연구진들은 이 데이터를 그냥 평균 내고 끝낸 게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2가지 분석 단계를 거쳐서 데이터 속에 숨겨진 고객들의 진짜 속마음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단순 분석입니다. 마케팅에서 꽤 표준적으로 쓰이는 방법인데요. 중요도 성과 분석, 줄여서 IPA라고 부르는 툴을 사용했어요.
이 그래프가 바로 IPA 매트릭스인데요. 아주 직관적이에요. 가로축은 고객들이 이거 중요해요 라고 응답한 중요도고요. 세로축은 항공사가 이 부분은 잘하고 있어요 라고 평가한 성과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네 가지 영역이 나오죠? 오른쪽 위, 계속 유지는 중요하게도 하고 우리가 잘하고도 있는 거니까 이건 우리의 강점이고요. 오른쪽 아래, 집중 공략은 고객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가 제일 시급하구나 하고 알 수 있죠. 반대로 왼쪽은 고객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부분들, 낮은 우선순위거나 심지어 우리가 너무 과잉 투자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걸 한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분석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까요? 사실 아이페이 분석은 굉장히 유용한 툴이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모든 요소가 고객 만족도에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래서 두 번째 단계,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는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연구진들은 여기서 고객 만족의 구조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3요인 이론이라는 훨씬 더 정교한 렌즈를 꺼내듭니다. 모든 서비스 요소가 고객에게 똑같은 무게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3요인 이론은 고객 만족을 일으키는 요인이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봐요. 첫째, 기대 요인.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호텔에 갔는데 침대가 없는 거 상상할 수 없죠. 없으면 엄청 화가 나지만 침대가 있다고 해서 와, 이 호텔 최고야! 하지 않잖아요. 딱 그런 당연한 요소들입니다. 둘째, 성과 요인. 이건 좋으면 좋을수록 만족도가 쭉쭉 올라가는 다다익선 같은 요소예요. 인터넷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처럼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매력 요인. 이건 고객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깜짝 선물 같은 거예요. 없어도 아무렇지 않지만 만약 이게 있으면 만족도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웰컴 드링크나 방 업그레이드 같은 거요. 이 두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왼쪽 매력 요인 곡선을 보세요. 못해도 고객 불만은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런데 이걸 잘해주면 만족도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반면에 오른쪽 기대 요인 곡선은 정반대예요. 잘해줘봤자 만족도는 그냥 그저 그런데 만약 이걸 기본도 못한다? 그럼 불만족이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잘못하면 큰일 나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방어선 같은 거죠.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 두 가지 분석을 통해 얻은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연구진들은 드디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항로를 그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표가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고객들이 중요하다고 답했던 11가지 요인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완벽하게 분류가 된 거죠. 보세요. 매력 요인에는 승무원 목장이나 친절도, 좌석 편안함 같은 것들이 들어갔어요. 이건 잘하면 대박을 칠 수 있는 요소들이죠. 반면에 기대 요인에는 터미널 접근성이나 예약 편의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해봤자 본전이고 못하면 고객을 바로 잃게 되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그리고 안전성, 운항 빈도 같은 성과 요인은 꾸준히 개선해야 하는 영역인 거고요. 이런 데이터 기반의 접근법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우리 회사의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쏟아부어야 할지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경쟁사들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신경 안 쓸지도 모르는 매력 요인에 우리는 집중 투자를 해서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고요. 반대로 고객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기대 요인에 너무 과한 돈을 쓰는 낭비를 막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우리 회사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고 가장 많은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그 서비스가 고객들에겐 그냥 있어서 당연한 것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이처럼 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체계적인 접근은 기업이 가진 생각과 고객의 진짜 마음 사이의 그 아찔한 간극을 똑바로 마주보게 만들어줍니다.